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올 것입니다. 한국의 고대 예언서인 비결서와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결서가 과연 이러한 현대적 사건을 예언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비결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결서는 조선 후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대표적인 비결서로는 정감록과 격암유록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주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졌으며, 미래의 왕조 교체나 사회 변혁을 예언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북쪽의 강국과 동쪽의 나라가 손을 잡는다는 예언입니다. 이 구절은 오랜 시간 동안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강국은 러시아를, 동쪽의 나라는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결서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철의 장막이 열리고 두 나라의 군대가 함께 행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최근 들어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군사적 교류를 강화하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현대 사건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양국은 여러 차례 군사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군사 기술을 교류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군사 협력 강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비결서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군사 작전 개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유럽 지역은 다시 한번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칠러 반군과의 갈등이 심화된 결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이우, 하르키우,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들은 러시아의 집중 포격과 공습에 시달렸고,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단결하여 침략에 맞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며 국민들에게는 끝까지 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예상보다 강력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특히 드론과 현대식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와 군사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며 병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과 적십자 등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은 난민 구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양측은 지구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점령지를 확대하려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피해는 막대했으며 민간인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유엔과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양국 간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중재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번번이 결렬되었고 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협상의 여지를 좁혀갔습니다. 전쟁 속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종종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과 강력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건강 상태는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특히 유도와 수영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그의 건강이 좋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여러 소문과 추측도 존재합니다. 특히 그가 2020년 이후로 몇 차례 공개석상에서 기침을 하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 일부에서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며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입장을 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고 선포했고 앞으로의 상황이 예측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비결서의 신빙성을 높이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결서의 예언이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비결서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희망을 반영한 문서입니다. 조선 후기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했고 비결서는 그러한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결서의 예언은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조뿐만 아니라 더 큰 국제적 변화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종종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조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국제적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현대적 사건들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비결서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각자의 해석에 달려있지만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